장관님 공유하실 게 있다고. 네. 예. 노동부 장관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및 추진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산업별 교섭이 일반화된 국제 기준과 달리 기업별 교섭 중심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원하청 간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어 불법 파업과 손해배상 청구, 극한 투쟁과 분쟁 장기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업별 교섭 구조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격차로 이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노조법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아니라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여 격차 해소와 동반 성장을 위한 진짜 성장법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제도적 기반과 현장 지원 체제를 촘촘히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의 개별 구체적 질의에도 면밀한 유권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축적하고 공개하여 반복되는 쟁점에 대한 현장 질서가 조기에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도 마련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적 지원도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위원회와 함께 분쟁 조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노사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부 지방간사와 지방노동위원회를 매칭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의도적인 교섭 지연이나 회피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협업체계를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민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협업을 상시화하여 공공부문 상생협력 우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 주시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정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노동부 장관님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그 관련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된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주고 고용한다든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뭐 29일 일 시킨다든지, 정규직 안 시켜주려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 끝내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게 곧바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력 단체 기관들 그리고 지방자치정부에 다 신속하게 전파돼 가지고 그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심지어 딱 하루를 빼고 계약을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고 또 그게 그런 식의 계약을 또 반복하고, 그래서 그걸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못 들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아무리 강조를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관계 부처들이 각자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산하기관은 기재부 관계가 있고, 그 행안부는 지방정부 관련이 있고, 노동부는 당연히 직접 관계 있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 비정규직 고용을 하거나 임시직을 쓰는데, 그러면 이거를 국무조정실이든지 어딘지 한 번에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어떻게 시행할 건지를 기획을 한 다음에 전파하고
또 예를 들면 적정 임금은 어느 수준인지도 빨리 계산하고 안 되면 잠정적인 금액이라도 정해서 통보해서 이 정도를 권고를 하든지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계속적으로 쓸 때는 정식으로 고용하고 퇴직금 적정히 주고 11개월 일했으면 12개월 해서 주는 퇴직금보다는 더 많이 줘라 오히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공정임금이라고 이름 붙였던가. 네. 그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몰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좀 아쉬웠어요. 네. 일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보도를 보고 저도 놀랬고 대통령님께 또 명부스럽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몰랐다는 것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대통령 말씀 있고 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다고 다 문서를 내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2,200개 되는 공공부문 또 지방정부 모두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아, 그랬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모든 지방정부에 다시 한번 문서를 시달했고 또 오늘 행안부 차관님 오셨는데 행안부하고도 공동으로 지방단체, 지방정부하고 간담회도 열 예정이고 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제 지키지 않는 곳에는 불시 점검도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 이런데도 못 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못 들은 것부터 말을 안 했나 그랬더니 말을 했는데 못 들었군요. 못 들었다는 것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오해였습니다. 일단 그런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명도 하시고 예. 예를 들면 일단 보도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 그렇게 인지하거든요.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나 봐. 예. 콩가루 집안인가 봐. 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설명을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하고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마저 시행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비공개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각 부처청 해야 될 일 무궁무진하고 거기에 보면 조직이 뭐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돼 있고 또 권한도 좀 많이 나눠져 있고 밑으로 갈수록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걸 소위 관료라고 하죠. 관료화라고 하는데 이제 칸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한을 가지고 다투어요. 그래서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예를 들면 좀 뭐라 그럴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거나 좀 생색을 낼 수 있거나 이런 건 서로 하려고 그러고 좀 부담이 되거나 이런 건 서로 떼밀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최소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최소화해서 서로 자기 부담되는 일일수록 내가 하려고 그러고 생색나고 권한 있는 일일수록 뭐 존중해서 다른 부처가 해도 뭐 다 협조해주고 이게 좋은데 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할 때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다. 그 남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이건 국민의 일이죠. 국가의 일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 최대한의 성과와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래서 뭐 칸막이를 쳐놓고 뭐 자기 고집을 하거나 아니면 권한을 가지고 다투면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개별 기업으로 치면 망하는 거죠. 우리 배경훈 장관이 그렇죠. 예.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칸막이보다는 팀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관계라서 쉽지는 않아요. 뭐 기업들도 상명하복에 관료화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길게는 망하는 원인이죠. 근데 관료 조직은 어쨌든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주어지고 그게 영속적이니까 망하지는 않지만 비효율이 이제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 정부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지휘 명령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는 하되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칸막이를 최대한 낮추고 서로 토론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충실하면 기본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약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화가 잘 안 되네 보니까.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권력 관계가 작동해요. 예를 들면 장관과 차관, 차관과 국장, 실장 이 관계도 이러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는 어느 정도 좀 정착돼 가는 것 같은데 이 수직적 관계에서는 대화가 아니고 오로지 지휘 명령만 있는 것 같아요. 지휘와 복종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조직이 발전이 안 돼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일선에서 현장에서 막 변해가는데 빠르게 변해가는데